버스를 타면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어떨 때는 기사 아저씨가 내려오시가 어르신 이거 손잡으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아,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쩔뚝구진다 하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고, 나도 나이가 먹는 거구나, 나도 늙어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이제 한동안은 살았었죠.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무릎.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꿀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연골이 많이 파손이 되면 바꾸는 쪽, 즉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첨단 재생의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내 무릎, 내 관절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인대나 신경 이런 부분들을 다 보존하는 쪽이 훨씬 더 관절의 기능을 좋게 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관절을 지키는 쪽으로 앞으로도 치료의 방향성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첨단 재생의료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포를 활용해서 손상된 세포나 장기를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는 건데요. 인생은 100세부터 연골을 살리는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증 없는 100세를 향해 관절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이끈다. 정형외과 전문의 오종석 원장.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할 수도 없죠. 정고순 씨는 얼마 전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등산도 뭐 지리산, 뭐 한라산, 뭐 백두산도 가봤고, 엄마 운동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활동성 있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젠가부턴가 무릎이 좀 시큰거리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주사기 바늘로 꼭꼭 찌르듯이 콕콕 찌르기도 하고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 내 인생도 모르게 살아왔거든요. 학교고 애들이 결혼이고 막 싹 다 해버리고 막 이제 완전히 그대로 내 인생을 이제 막 산으로 들로 막 운동으로 막 이래 다녔는데 딱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전서부터인가 돼보니까 짧은 계단은 그냥 한 번만 올랐는데 조금 길다 싶은 데는 한 2번 손을 잡고 그래가 조금 주춤했다가 또 올라오고 또 주춤했다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쩔뚝구진다 하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고 나도 나이가 먹는가 보다 나도 늙어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이제 한동안은 살았었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정고순 씨.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녀의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라인 댄스를 배우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고순 씨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그전부터 선생님한테는 무릎 주사는 이제 한 7, 8개월에 한 번씩 가서 주사는 맞았는데 그를 맞은 가운데서도 조금 그림이 오더라고. 이제 요새 이제 PRP인가 그 주사를 맞고 나서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래가 다시 요새 장구도 치면서 댄스도 하면서 뭐 내가 활력이 있으니까 물론 남편하고 둘이 안 살지만 요새 당신 얼굴이 참 전에는 한동안은 참 어두워지더만 요새는 굉장히 밝아졌다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아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있고 통증이 심해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2기에서 3기에 해당하는 중기 관절염 치료의 경우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한데요.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해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우측 무릎의 부종과 심한 동통으로 내원하셨는데 좀 쩔뚝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한 2기 정도로 아직까지 연골이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MRI를 찍어봤더니 반월상 연골이 이제 일부가 파열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2기 관절염이라고 하면 매우 초기에 해당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연골의 파손이 더 큰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골 파손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저 연골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는 PRP라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흔히 PRP 주사라고 부르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고요.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합니다. 이곳엔 단백질과 성장인자가 고농도로 있는데요. 혈장을 병변에 주입해서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이런 치료가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반응 때문에 조금 붓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생활하시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활동, 운동 다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오늘 두 번째 PRP 주사를 맞으셨는데 경과는 엄청 좋으신 편이고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2차, 3차까지만 맞으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까지도 큰 지장 없이 잘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주사 맞은 지 한 2달, 3달쯤 됐나? 아직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을 못 느껴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걷는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죠. 통증이 있을 때는 100%에서 한 60% 정도 통증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90% 정도는 끌어올려져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주사 맞고 나서는 댄서도 배우고 또 잠부도 도전해가지고 배우고 제2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면서 산다고나 할까? 요새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네요. 이 PRP 치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골수를 채취하거나 이제 지방은 많은 번잡한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혈소판을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나 활동, 작업, 운동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치료를 2024년 12월 신의료 기술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관절염 2기에서 3기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효한 치료 방법으로 평가했죠. 함께 무릎 관절염에 시달렸다는 자매. 동생인 이은정 씨는 주사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줄기세포를 맞기 전에는 왼발이 푹푹 꺼지고 힘이 없었거든요. 오른발이 건강하니까 거기 의지해가 제 몸을 좀 걷다 보니까 오른발까지 안 좋아진 케이스인데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부터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는 나이가 12살 차이 나거든요. 70대, 60대인데 저는 초기예요. 2기라고 했고 언니는 거의 수술밖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계단도 올라갈 수 없었고요. 또 내려갈 때 부축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저도 좋아졌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 언니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줄기세포 너무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2기 때 조기에 PRP 주사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정상 연골과 비슷하게 잘 쓰시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 한 2기 정도가 이제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때는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3기 정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통증도 좀 더 심해지고 자주 반복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기하고 3기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연골 파손의 크기가 작은 2기 환자한테 조금 더 효과적이고 3기한테는 조금 더 제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즉 2기의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과도 좋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면 아마 오랫동안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좋은 치료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니인 이지영 씨는 어땠을까요? 전에는 이거 엄두도 못 냈죠. 막 상상도 할 이런 상상이 내가 걷는다는 자체가 막 그냥 집에 있었죠. 다리가 아파가 밖을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전화만 받을 수 있지. 밖에 나가는 거는 내가 걸을 수 없이 아프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계단은 아이고 평길 걷는 데도 이 질질 껐는데 계단 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주위에 뭐 지인이라든지 안검 동생이라 손을 잡고 그리고 계단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그것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버스를 타면 이 오르는 이 자체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어떨 때는 기사 아저씨가 내려오시가 어르신 이거 손잡으시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민폐 끼치는 거는 싫기 때문에 그냥 노는 외출이 진짜 부득이 아니면 안 놨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죠. 친구들 만나가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 별거 없어요. 건강이 행복이에요. 건강이. 걷기조차 힘들었던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보통 4단계로 구분되는 관절염 중에서도 이지영 씨는 상당히 진행된 3기였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 당시부터 인공관절을 할 거라고 내원을 하셔서 수술 스케줄을 이제 잡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직장적인 문제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없냐고 해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좀 하였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처럼 한 3.5기까지 되는 환자분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좀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운동, 활동, 작업도 이제 가능한 상태고 워낙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내 무릎을 오래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요 줄기세포란 이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 10년 동안 거의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버텼는데 제가 말기였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랬는데 그럼 저도 요즘 줄기세포란 게 있는데 저는 맞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뭐랄까 혈이 통한다 할까? 그렇더만은 그러고 나서 한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제 2의 삶을 사는 느낌이에요. 집에 있을 때 우울증이 걸렸어요. 친구하고 맨날 전화만 하고 밖을 못 나가니까. 그리고 지금은 진짜 친구 만나면 설레고 가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 소소한 일상생활이 그게 행복이에요. 처음에는 오른쪽은 건강했는데 왼쪽이 푹푹 꺼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1차, 2차, 3차를 맞고 나서는 옛날에는 이 다리에 집중을 했다고 이렇게 제 체중을 많이 실었잖아요.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는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 세 차례의 치료를 함께 받으며 이제 통증이 줄어들어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증이 사라진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매니까 가족이죠. 뭐 그냥 동생은 뭐 지가 내 돌봐주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돌봐주고 서로 이제 정말 생명 같은 존재죠. 정말 우리가 지 생명이랑 내 생명이랑 갖고 같이 건강해야 좋은 거 알겠어요. 같이 가는 동반자죠.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예. 언니가 많이 아팠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줄기세포를 3차례 맞고 나도 맞았지만 언니가 안 아프다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요. 언니 우리 앞으로 건강관리 잘합시다. 아이 그럼 화이팅하자. 화이팅 새해 복 많이 자, 받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건강해서. 힘내. 오케이. 건강하자. PRP 같은 경우에 나의 혈액, 즉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면역 반응들은 생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붓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일상생활에 저해할 정도, 그 정도의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통증 없이 건강하신가요? 무릎 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30.2%로 3명 중 1명에게 관절염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픈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프고 나서는 계단 내려오는 거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약간만 그래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걷기가. 송구스로 찌르는 듯 그렇게 아팠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왼쪽 무릎이 심하게 붓고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관절염은 2기였지만 정밀 검사 결과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파열돼서 통증이 심했던 겁니다. 제대로 걷지 못한 지 벌써 3개월째. 그 시간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산에를 매일 갔는데 아프고 나서는 쭉 못 갔지. 한 3개월 동안 못 갔습니다. 그 병원에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연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그래서 줄기세포 이걸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아버님. 예. 어제 관절 내시경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2가지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예.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는 부분이 예. 완전히 터져 있습니다. 예. 이제 연골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연골 파손이 지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반월상 연골을 레이저로 다듬으시고 예. 그리고 연골 파손물들, 염증 이런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골수에서 골수를 추출을 해가지고 예. 부서진 연골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네. 앞으로는 이제 염증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한 시술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반월상 연골판은 우리가 무혈성 조직, 즉 피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찢어지기 전에 관절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골이 파손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생도 가능하고 그리고 강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나 아니면 자가골수, 우리가 PRP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재생 강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래된 집에 이사를 갔다고 했을 때 2가지 방법을 합니다. 청소하고 도배 정도를 할 거냐 아니면 보일러도 고치고 다 고칠 거냐 그런 공사까지 할 거냐인데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수술에 해당하고 청소하고 도배하는 정도를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염증 물질이라든지 연골의 파손 부유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골수 흡입 농축액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동시에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수 채취를 시작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 특수 바늘을 사용해 안전하게 골수를 채취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골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라는 피를 우리 골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줄기세포를 좀 충분히 하려고 하면 60cc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60cc를 추출을 하고 그 정제 과정을 원심 분리를 돌리면 줄기세포 층만 저희가 따로 정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과 달리 수술은 이제 굳어짐 현상이 발생하니까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치료들은 그런 굳어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성적표를 올릴 때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를 무릎 관절염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는데요. 환자 본인의 골수 흡인 농축물을 무릎 관절각 내에 직접 주사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 부위를 치료하고 개선하는 치료 기술입니다. 치료 효과는 어떨까요? SCI급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통증 수치가 약 54%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무릎 기능도 약 61% 개선됐습니다. 긴 시간 아팠던 무릎이 서서히 제 역할을 되찾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걷는 것도 편하고 오르막내리막길도 잘 다닐 수 있고 걷는데 아픈 데가 없으니까
쿡쿡 찌르고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좋지 여기. 이제 관리는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해야지요. 이제 근육을 붙이는 걸로 그래. 아무래도 근육이 있으면 낫기 때문에 아마 운동은 막 꾸준히 계속 할 겁니다. 아프다고 참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루 빨리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그게 자기한테도 좋고 이래 다니는데도 빨리 치료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는 앞으로는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래 즐겁게 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걷기 운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걷기는 너무 기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를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헬스장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수영,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이런 근력 운동을 하나 하시고 짬짬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스쿼트 자세를 운동을 하시고 아니면 계단 오르기 운동 아니면 실내 자전거 아니면 스태퍼 이런 좀 드라마나 이런 TV 시청을 하면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중간중간에 하시면 아마 많이 효용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선 60대, 70대도 청춘이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찾아오면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새 희망이 되는 재생치료법.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내 연골로 청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간의 수명이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구 학자들이 조금 우스개 얘기로 운이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관절의 수명이 따라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관절, 내 무릎을 오랫동안 쓸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PRP나 비맥 같은 이런 약간의 이제 재생 개념의 치료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내 무릎을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도록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가셔서 내 무릎의 연골이 도대체 2기인지 1기인지 3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조기에 내 무릎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는 PRP나 이런 비맥 치료를 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지름길이 아니지 싶습니다.